저희는 세무, 노무, 법무, 법인이 섞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면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명 주식,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게 세금도 많이 나올 뿐 아니라 또 이게 가업승계 가려다 보면 이걸 꼭 이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사실 이게 2000년대 초에 생긴 회사인데 액면가가 원래 이제 5,000원짜리 주식을 대표님이 25% 갖고 있고 배우자한테 25% 이제 명의신탁하고 또 직원한테 25%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가업승계를 할 때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이제 가업승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뭐 해야 되겠다고 이제 대표님도 생각하고 계셨고 또 이제 그 법도 알고 계셔서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직원한테 준 주식, 이 직원한테 이제 신탁한 주식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저희랑 이제 상담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기 전에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법원의 입장은 사실 이게 명백합니다. 이게 대법원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요거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면 거기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판결 내용을 보시면 주주 명부상에 주주 명의신탁 관계 관련해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 제3자 그러니까 대표님이 신주 인수 대금을 다 납입했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게 명의 개설돼 있을 때 주주가 주주 명부인 든 주주를 실소유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법원에 대한 이게 명백한 판단 근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회사인데 이게 이제 수원지방 법원에서 이게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이거는 이 회사가 대표님이 이제 75% 갖고 있고 이제 사내이사가 한 20% 정도 이렇게 명의 신탁돼 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주금을 전부 납입했고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근데 차명 주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스카웃 받을 때 당시 내가 이 주식을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차명 주주가 우리가 보기에는 차명 주주지만 어떻든 간에 이 사람 입장은 내가 여기 사내 이사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급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스카웃 당시에 내 주식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회수를 못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가보면 이제 저희도 헷갈립니다. 이런 거죠. 대표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 내가 너한테 줄게. 회사를 잘 키워보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또 막상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증여 가업상속 공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차명 주주가 100% 도와주지 않으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명 주식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금 납입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명 주주가 그 회사 내에서 역할, 그리고 그 주주면은 주주에 대한 뭐 권리를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 주주와 차명 주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차명 주주에게 그 양도할 구체적 사정, 예, 그러니까 차명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사정. 그리고 이제 배당을 했으면 뭐 차명이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배당금을 주고 뭐 세금 부분을 뗀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뭐 증인이 있으면 증인. 그리고 이제 그 차명 주주가 내가 이제 차명이다. 뭐 이런 이제 인정한 그 서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야지 사실은 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그 주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이 명의신탁을 해결할 때는 거의 재판을 합니다. 뭐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세금 관계가 이게 좀 적기 때문에 그 이 재판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세무서에서 이게 좀 악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명백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도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도 그거를 인정 안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민사소송법 150조 보시면 그 이제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뭐 그 사실을 자백한 것 그리고 뭐 3번에 보면은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걸석 재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해서 그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이제 208조 3항에 보면은 그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그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사망에 보면은 제1이 그 무변론 판결.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변론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뭐 이렇게 송달하고 이제 나오지 않은 거죠. 다 이게 무변론입니다. 무변론.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걸석 재판. 이제 이런 판결에 있을 경우에는 판사가 그 간략하게 이 저기 판결문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재판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과세당구하고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냥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게 이제 대부분의 판사분들이 이걸 각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그냥 그 무대응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이제 소송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하해 버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기 이제 그 판결문을 아주 간단하게 써서 이게 과세관청에서 이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이 대부분 다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것들이 거의 뭐 10억이 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양 당사자 간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만약 이제 그분하고 얘기가 다 되고 차명 주주하고 얘기가 다 된다 그러더라도 이게 그 법원에 가서 꼭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명이란 거를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다툼으로 몰고 가서 그 법원에 이제 판결문을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이렇게 기재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과세관청에서도 이제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법원의 실제 판결에서 이제 상상 판결문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그 과세관청에서 이걸 그 뭐 다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그 조세 심판 만일에 이제 조세 심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패할 확률이 이게 그 양자 간의 소송을 통해 해야 그 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무변론이나 그냥 기존에 했던 뭐 이런 방식대로 하시면 이게 금액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걸 한번 계산해 봤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처음에 2,000주를 이제 명의신탁했죠. 그래서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를 이제 그 당시는 사실 이게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식 가치가 이제 1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주식이 20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소송을 통해 가져오면 이게 이제 증여세 100만 원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해봐야 사실은 뭐 금액이 적습니다. 한 170만 원 정도만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증여로 가져오시면 그리고 명의신탁이 부인되면 이게 대부분 증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억에 대한 증여세가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시가 양수도로 한다 그래도 이거 양수도 하면은 이것도 세금이 여기 보시면은 계산해 본 게 이게 증권거래소까지 해서 5억 4천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돈을 갖다가 또 그 양수도 했으니까는 이 20억을 이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처럼 이 일을 많이 해보고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